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특히 요즘에 왜 이렇게 선 넘는 사람이 많냐 하는 불만, 누군가 나를 간섭하고 나의 개인의 욕구를 좀 이렇게 억압하는 느낌이 들 때에는 반작용처럼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거 넘어도 되는 걸까요?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우선 조금은 자극적이었던 썸네일 제목에 대해서 사과를 좀 드리고요. 하지만 자극적이기만 한 제목은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인이고요. 구독자분들도 한국인이신데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한국인 특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공감도 될 수 있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해당되는 느낌일 땐 부끄러운 느낌이 들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많이 힘들다 이럴 때는 감정이 화가 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지나치게 저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고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특히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왜 이렇게 선 넘는 사람이 많냐 하는 불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사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약간의 세대 갈등처럼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던 것들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못 물어볼 걸 물어본 것처럼 뭐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기성세대 분들도 있고, 뭘 그런 걸 물어보냐, 프라이버시다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 선이라는 거 넘어도 되는 걸까요?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걸까요? 국가라는 것은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개인들의 특성이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게 개개인의 특성 또는 뭐 한국인이 쭉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지만 국가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 때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조금 더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이렇게 선 넘고 안 넘고 뭐가 맞는지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될 때 개인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뭐 성인, 중년, 노년 이렇게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국가 역시도 각 국가마다 비슷한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배웠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요즘 말로 중2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당연히 병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입니다. 단순히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뭐 감정 기복이 생기고 조절만 못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고 이게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도기라는 거죠. 어린이 때 부모님에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자체가 투명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자기만의 고유한 것이 생기는 느낌을 갖고, 당연히 이게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죠. 근데 그때 이게 내가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나를 간섭하는 느낌이 들면은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대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간섭한다고 싫어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너 맘대로 해라 이렇게 자유를 줘도 그것도 또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치면은 너무 뭐 학원이나 숙제나 공부나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 이렇게 불만을 가져서 그러면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전혀 개입 안 하고 방치하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나는 왜 다른 엄마처럼 관심을 안 가져주냐 이런 식으로 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바로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본능, 욕구가 있는데요. 한쪽은 독립의 욕구입니다. 개개인으로서 나의 혼자만의 영역을 지키고 싶은, 사수하고 싶은 욕구.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 욕구가 또 있기 때문에. 의존의 욕구, 유대감과 친밀감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느끼고 싶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끼고 싶은 욕구. 이 두 개는 상충될 수밖에 없죠.
어린이 때에는 이 친밀감의 욕구, 의존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 욕구를 많이 충족시키고요. 하지만 점점점 자라면서 나만의 것이 생기는 느낌을 받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소처럼 균형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성격 특성 중에서 의존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의존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힘들어하는, 내가 머리로는 나의 개인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까, 집단에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점점점 더 잃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악순환이 펼쳐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드렸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굉장히 의존적이고, 하지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개인은 원래 없는 거고 집단 안에서 개인이 의미가 있는 거고 자기의 역할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나의 어떤 개인의 자유나 정체성 그 부분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순응하면서 별 불만 없이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점점 개인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마치 청소년처럼 점점점 성장해가는, 문화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세대 갈등이 다양하게 있지만 많은 분들이 MZ 세대라고 부르면서 기성세대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너무 개인만을 앞세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나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과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익숙했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갈등을 느끼다가, 갈등을 느낄 때 사람은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면 참 좋은데 자기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간섭하고 나의 개인의 욕구를 좀 이렇게 억압하는 느낌이 들 때에는 반작용처럼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수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원활하게 개인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감정이 그렇지가 않아서 뭔가 침해받는 느낌, 불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강력하게 힘을 줘서 그게 옆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MZ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젊은 세대, 앞으로 더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인의 특이라고 하고서 선 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춘기 청소년의 예를 아까 잠시 드렸듯이 개인의 욕구, 독립의 욕구만 있기 때문에 그래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철저히 간섭을 안 하고 선을 철저히 지켜주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춘기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철저히 방치했었을 때 오히려 나를 좀 챙겨줘 하는 반대쪽 욕구가 또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 역시도 참 아이러니하게 1인 가구가 늘고 결혼하는 빈도가 줄고 저출산 뭐 다 아는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러면 철저하게 혼자 있으면서 그걸 즐기고 좋아하느냐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요. 요즘에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동시에 외로운 거예요. 그거 뭐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춘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인데 역시 독립의 욕구,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느낌, 거기에 내가 최대한 힘을 주고 있지만 반대쪽 욕구가 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 뭔가 외롭다. 혼자 있어서 좋은데 혼자라서 외롭다. 그래서 옆에서 챙겨주면 챙겨줘서 좋은데 또 선 넘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을 느끼는 거죠. 선 넘는 사람을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걸로 인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선을 지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생기고 있고 SNS 같은 데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을 올렸을 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 넘는 사람을 힘들어하면서 내가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예로 SNS가 바로 그렇죠. 선 넘는 사람에 대한 불쾌함을 토로하면서도 또 SNS 상에서는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하면서 선을 막 넘어요. 흔한 예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분들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막 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악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많은 개입을 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연예인이 연애하는 이슈가 떴었을 때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개입을 하는 것, 가족처럼, 시어머니처럼 이런 게 아이러니하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온라인만 보지 않아도요, 유명한 분들을 대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내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나도 모르게 확 선을 넘게 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돌아서서 또 후회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특성,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유한 전통적인 한국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할까요? 한국인의 특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뭐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또 한국인을 비하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이 부분을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잘 이해만 해도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커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순환되면서 발달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춘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점점점 독립욕구가 커지면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악순환되는 흔한 예는 서로 이제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비난하는 구도가 될 때, 기성세대와 MZ세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세대와 젊은 세대만의 갈등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개개인의 집단으로 봤었을 때도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흔한 경우가 바로 선 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해결할 때 역시도 어떤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이 맞다, 너는 왜 그러냐 보다는 전반적인 거시적인 흐름에서 사회가 좀 변화가고 우리나라가 발전해가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런 문화적인 개개인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문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디게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과도기가 일어나고 자연스러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흐름이 있는 거구나, 사춘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듯이 한국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겠구나, 이런 안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무조건적인 낙관론도 아니고요, 희망 고문도 아니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이런 갈등 자체를 문제시 삼기보다는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본인 생각과 감정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한국인의 특,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 또 이런 특성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